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동현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부장들 회의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지금 옆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만큼 앞으로 이번 연도 잘 마무리를 짓고 다가올 내년 연초에는 어떤 전략을 앞으로 짜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 내용 시간에 아주 알차게 녹여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부장 회의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테마 부장님이신 이주연 부장님, 그리고 산업 부장님이신 허반석 부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상한가 부장 민경철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좀 예고를 드렸었는데 새로운 부장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 분위기가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기존에 계시는 부장님들과 또 새로운 오신 부장님의 케미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근 컨셉이기 때문에 야근을 혹시 우리 새로 오신 민경철 부장이 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밥만 먹고 네. 주식 모니터만 보는 생활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야근 라이프는 야근은 괜찮다? 기본 일상 생활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너무 증시가 이제 순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폭락장이면 야근해야죠. 근데 지금은 뭔가의 사고가 터지거나 뭔가 주요한 큰 뭔가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한 저녁 9시 정도까지는 야근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저희의 워라벨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넘친다. 일기를 쓰듯이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일기를 쓰듯이 그냥 이제 시장을 보고 그냥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분석하는 시간을 그렇죠. 이제 가지는 게 취미입니다. 물론 야근은 힘들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원분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또 기꺼이 야근을 하겠다라는 컨셉의 방송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부장님 야근 괜찮으실지 제가 잠깐 여쭈어봤고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민경철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갑다고, 새로운 부장이 반갑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짧게 소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대체 어떤 부서의 부장이고 앞으로 어떤 포부를 보여줄지.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몇 달 만에 부장의 타이틀을 단 이유가 지난달에 상한가만 6번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속 승진을 상한가 행진을 통해서 승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상한가 지난달에 6종목 6번을 잡았고 이번 달 12월 달 증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상한가 지금 시간에 하한가를 가긴 했지만 램테크놀로지 바닥에 잘 잡아서 이제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잡았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찌됐건 상한가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드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상한가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 부서의 부장으로서 좀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 부서의 부장인 만큼 상한가를 매일 꿈꾸면서 일어난다. 약간 팀 그 슬로건 같은 것도 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허 부장님은 매달 캐치프레이즈가 있으시고 민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라임이 있으시기 아니, 우리 때문에 테마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장님들 성격이 다 다른 게 또 매력일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만큼 기존에 계시던 우리 부장님들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입이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허 부장님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 텃세 부리고 그러지 않으시죠? 아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막내 부장이었는데 난 막내를 탈피했다. 저는 이제 막내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에 말을 조금씩 천천히 하기도 하고 말수를 좀 줄이기도 하고 선배로서 우리 새로 오신 민 부장님께서 이제 막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 마이크를 떼어서 드리기도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제 시간을 쓰셔도 되니까요. 네, 마음껏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훈훈합니다. 네, 새로운 부장님이 오니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업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 앞으로 많은 기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첫날인데 오늘 처음 발제자를 또 맡으셨기 때문에 네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 민 네. 부장님 주도하에 회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진을 하신 만큼 네네네.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부장님들이 보신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민 부장님의 시장에 대한 뷰도 좀 들어보고 다른 부장님들의 의견도 함께 나눠볼 텐데 민 부장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을 좀 한 줄로 요약을 드리자면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는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총 상위주,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주 위주의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좀 단기적인 그리고 이제 좀 투기적인 자금들이 좀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큰 급등락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고, 자, 그동안 테마로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생겨난 테마군들 위주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몰려갔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에코캡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리비안 관련주 이런 기존에 한번 시세 분출하고 다시 바닥까지 조정받았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다시 그런 테마와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를 굉장히 뜨겁게 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오늘 나타났다. 좀 이런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우려로 인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항공주들, 여행주들 실적 안 좋은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적자를 지속해 나갈지 좀 불분명한 상황이 좀 장기화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 여행 이런 종목들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 메신저 리보액상과 관련된 mRNA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작년에도 코로나 이슈 붙이면 다 폭등했는데 오늘도 오미크론에 관련된 뭔가 백신과 치료제와 뭔가에 만드는 사업 영역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오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온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민 부장님의 브리핑을 좀 들어봤는데 눈치 보기 장세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기존의 테마 부장님 그리고 산업 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혹시 민 부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못하신 말씀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천천히 진행해 나가면 나 되니까요. 천천히 네. 적응해 나가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유로워요, 역시. 요즘 신입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요. 네. MZ 세대신가요? MZ 세대신가요, 혹시? MG 안 됩니다. MZ래요. MZ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혹시 MZ 세대신가요, 우리 제가 그런 이제 그런 그 힙한 유행에 좀 약합니다. 나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 유행에 좀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그러니까 영역대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확실히 패기나 열정만 보면 2030 못지않은 지금 패기와 열정이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테마 부장님, 허 부장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저희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기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허 부장님이 어떻게 오늘 시장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 산업부 발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현금도 굉장히 소중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가 기회를 포착을 했다면 그 기회는 기필코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드렸고요. 그 기회에 포착을 하는 날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하시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분할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할의 그 비중 분배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실 수 있어야 하고요.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많이 사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 하나를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에 파월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연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인가 또는 이벤트 소멸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안배를 적어도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최후의 일부는
월요일 시장까지도 내가 옥석가리기나 사고 싶은 종목들의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9월 달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세대로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들을 보았을 때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과 용기를 내야 되는 구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중에서 이 되돌림 자리가 좀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할 구간들을 오늘 1000포인트를 좀 하회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난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6천억 원 가까운 순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천억 가까이 순 매수를 했는데 그간 약 4년, 5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4천억 이상 매수를 한 횟수를 좀 보니까 한 15번, 16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는 대응이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6천억 가까이 순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만큼 순 매도 폭이 컸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 그간 4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렀느냐를 좀 살펴보니까 오른다 내린다라기보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나 패턴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 확대되더라.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많이 쏟아낸 이후에는 우연찮게도 공통된 4년 동안의 패턴은 변동성이 커지더라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고 그 변동성을 기회의 장으로 좀 포착해 볼까 하는 노력을 시장을 보실 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날이 1020포인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오늘은 1000포인트를 좀 장중에 하회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자. 그래서 12월의 캐치프레이즈 용기가 기회. 그래서 용기, 기회, 그리고 인내심, 내가 어디서 살 건가, 변동성 중에서도 가장 낮은 구간에서 사려는 노력을 하시면 그 포착된 기회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16일 파월 의장의 입을 잘 살펴보셔서 이후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농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꾸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번 주가 아닐까라고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자라고 허반석 부장님께서 산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 부장님은 테마부를 맡고 계시니까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 중에 혹시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딱히 어떤 NFT하고 메타버스 테마 한동안 이제 잘 올라주고 나서는 지금 섹터라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딱 그 특이하게도 이제 그날 주제 발제를 하고 나서부터 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도 그렇고 상승 상위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특이하게 좀 캐치되는 부분 식품주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식품주들 좀 체크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때 우리 허 부장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제약 바이오들이 갖고 있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 섹터들 한 일주일 정도 올라오니까 막 기사들이 나와요. 임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동안 조정 정말 좀 길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리는 구간에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특히 그 사망자 한 명 영국에서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도 올라줬고
뭐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제약바이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은 조금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서 한 3일 정도 지금 보면 5천 명대로 내려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방역하던 부분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주말 지나면서 소폭 감소했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네. 차트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관련주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누를 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마부답게 테마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저희 부장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통로는 저희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출근을 이제 야근을 하시고 발제까지 맡으셔서 부담이 좀 되실 텐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 로봇 관련주 상승 계속 이어갈까 주제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회의마다 이제 발제자분들이 각 회의 주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장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민 부장님, 로봇 상승, 로봇 관련돼서는 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제 당찬 포부를 밝혀드리면 오늘 다루는 종목군들 중에서 앞으로 3년 이내 상한가는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가 부서의 부장인 만큼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 이슈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상한가, 앞으로의 큰 수익과 행복을 좀 챙겨가시는 시간을 좀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가 2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3년 동안 진행합니다.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점 찍은 3가지 분야 혹시 뭔지 아실까요? 그중에 로봇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알아요. 네. 첫 번째 우리 반도체, 두 번째 바이오, 요 세 번째가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산업을 앞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할 그 3가지 핵심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가전제품에서 나와가지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만들던 부서가 팀으로 승격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자 기준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로봇과 관련된 그런 명칭들,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몰리는 모습이 어제자 기준으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11년 전에 우리가 좀 과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고 이건희 이제 과거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잘 만들고 태블릿 PC 잘 만들던 시절에 반도체 잘 만들던 시절에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2010년도에 이런 포부를 밝히시고 우리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이 되고 지금은 거의 주가가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호가를 했는데 상장 당시에는 1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정말 막대한 10배 이상의 그런 상승을 정말 실적에 기반해서 늘려왔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투입해서 인재들과 투자를 단행한 결과는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CMO 업체로서의 성장이 지금 이루어낸 상황입니다. 10년 전 우리 이건희 고 회장님께서 삼성전자 이건희 고 회장님께서 바이오를 키워야 된다라고 점 찍었을 때 누군가는 바이오? 과연 바이오가 돈이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바이오가 지금 뭐 백신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저격한 우리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산업군들도 결국에는 240조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우리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로부터 피인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모멘텀이 다시 불거지게 될 수 있고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자 이제 삼성전자 뭐 관련된 뭐 투자 혹은 M&A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로봇 관련주들,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장된 로봇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큰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찍은 다음에 관련 줄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좀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 사업이 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시장에도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민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른 부장님들과 혹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네. 부장이니까요. 네네네. 혹시 로봇과 관련돼서 민호 부장님이신가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줄을 탈 줄 아시네요. 이 부장님, 난 이런 게 필요했다고요.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되게 기분은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따로 민 부장님께 푸시해주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두 부장님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로봇과 관련돼서 민 부장님이 좀 다른 부장님들께 질문을 던진다면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제를 들고 준비했지만 네. 그 테마 부장님과 산업 부장님의 의견, 견해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 네, 주제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톤을 바꾸시기로 했나요? 앞으로 방송 톤을?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네. 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게 3대 먹거리 딱 제시해 주셨는데 네. 이미 이제 백서가 공개가 된 5G를 넘어서 6G에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이라는 백서를 이미 발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민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기는 6G도 거기에 끼워주면 안 될까요? 아, 당연히 껴야죠. 네, 당연히 껴야죠. 네, 로봇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우리 네. 테마부장 이 부장님은. 당연히 저희 어릴 때 로봇 태권브이를 보고 자란 세대들은 로망이 있죠?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시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2005년도에 이제 제가 로봇 관련 테마들이 한참 극성을 부릴 때 네. 그때 당시 아마 차트를 돌려서 보시면 네. 2005년으로요. 네. 2005년도에 뭐 유진 로봇이 이번에 이제 상한가 갔었는데 네. 2005년도에도 있던 종목입니다.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점상도 가고 어마어마하게 갔던 종목인데 그때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금처럼요? 지금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약간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부가적인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네, 네. 사실 2005년만 해도 뭐 인공지능 너무 먼 얘기예요. 뭐 이세돌과 알파고가 알파고? 이제 대결을 하기 전까지는 뭐 전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6G 같은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 로봇이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려면 누군가에게 컨트롤을 받던 아니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던 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주제를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또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한 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좀 드리자면 2005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구체화되는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히 상승할 땐 좋으나 그 안에서도 대장주랑 이 테마기 때문에 대장주랑 뒤따라가는 종목들을 좀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장주가 2005년과 같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뒤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우리 민 부장님은 오늘 주제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네. 네, 대장주랑 다른 종목들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우리 이제 뭐 테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도, 2017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발했었던 우리 로봇주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찌됐건 이제 테마는 돌고 돈다라는 관점에서 과거에도 실적 안 좋았지만 주가는
수백 퍼센트, 1000% 가까운 시세를 만들어낸 종목군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모멘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슈와 뭐 실적과 무관하게 이슈를 가지고 충분한 좀 시세 분출한 좀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이미 과거에 로봇 관련주로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어제 월요일 거래대금 터지면서 뭔가 과거의 주요한 매물들을 뚫어내는 구간에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강력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일단은 뭐 유진 로봇,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게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네. 몇몇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요. 괜찮을까요? 종목 차트를 좀 같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과거 이제 2015년도 당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거 우리 휴림 로봇이 자, 지금 주가 400원, 370원 정도 선에서 자, 2,000원까지 거의 뭐 주가가 5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알파고 관련된 이슈로 자, 여기서 2,000원에서 또 다시 주가가 자, 700원까지 빠졌으나 3분의 1 토박이 났지만 또 뭐 인공지능 이세돌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자 또다시 3,700원 구간까지 또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거든요. 자, 이때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자, 우리 당시에 우리 2017년도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였을 시점이나 네. 이런 시점에는 자, DMZ의 지뢰 제거도 로봇이 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위험한 부분들, 인명을 구조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의 생명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네네. 로봇이 구조 활동을 해야 된다, 지뢰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테마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큰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자, 어떻게 보면은 2,000원, 3,000원 구간에 공략을 했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 좀 하방의 구간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의 일봉상 바닥권 영역에서는 그냥 조금의 이슈와 테마만 부각이 되고 유동성만 공급이 되면 큰 대시세 분출이 가능한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우리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자 2,300원까지 최근에 작년에 좀 폭등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최근 거래대금 터지는 모습, 우리 전일자 플러스 28%까지 장대양봉을 뽑아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이제 본 종목들이 뭔가 흐름을 타고 테마를 이제 막 형성하기 시작했다. 네. 이 테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이 이번 주가 이 테마의 태동기다,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정말 죄송한데 인공지능 관련주 차트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까지만. 네, 우리 이제 이 부장님. 우리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했던 종목이고 네.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 8월달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3,000원짜리가 150% 시세 분출했는데 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최근 막대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로 앞으로 3년 동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에서의 매수 타점과 대시세 초입에서의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행복의 타이밍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상한가 종목을 찾는 우리 부장님답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휴림 로봇 이야기를 해드렸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도 연계성 있게 함께 봐주시면서 종목 차트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로봇 이야기를 하니까 태권 V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이런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부장님은 전에 육아 로봇이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다. 네. 투자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몰빵할 것 같아요. 거기에 투자 올인 같은 느낌. 올인입니다, 진짜. I am Mother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저 로봇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을 그렇죠.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요. 네네. 진짜 그런 로봇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네. 아니 우리 허 부장님은 혹시 바라는 로봇 있으십니까? 저는 아톰 같은 친구 같은 로봇이 있었어요. 친구가 예, 없으십니까? 그 태권 V를 말씀하셔서 내 기회가 오면 나는 이 캐릭터를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톰을 조금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우리 테마 부장님께서 네. 2005년도 얘기하셨고 네. 태권 V 얘기를 하시면 네네. 너무 이제 그 신상에 대한
나이가 측이 드러나니까요. 가능하니까. 네, 제가 예. 저희 다 20대 아니었나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예.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AI와의 결합은 그렇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이제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AI와 IoT를 합쳐서 이제는 thing이 아니라 AIoE라고 해서 AI와 IO Everything이라고 해서 AIoE라는 시절까지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컨트롤러가 돼서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네. 그것 말고 이제는 말로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로봇에게 음성으로 전달을 하면 그 로봇이 모두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산업으로 따지자면 뭐 자율주행은 물론이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항만,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죠. 그리고 드론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 가전, 케어 관련된 부분으로서 뭐 말씀드렸듯이 아톰을 말씀드릴 때에 사실 네네. 반려 로봇 시장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시장이다. 예전에는 이제 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뭐 캐릭터를 키우는 일본에서 개발된 그런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로봇을 키우는 시절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로봇이 그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 가전 시장에서의 로봇의 중요성은 앞서서도 육아 로봇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설거지면 설거지. 지금은 뭔가 식기세척기에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네. 그리고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로 옮기고 건조기에서 건조가 되면 꺼내서 개야 되고 이런 정말, 것들을 제가 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여기서 알지? 네. 여기서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로봇이 대체해주는 생활 가전까지도 시장을 좀 넓게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부장님이 굉장히 본인이 이렇게 가사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의견 중에 또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국민 사업이기 때문에. 맞네요. 야, 이미지 메이킹 진짜 엄청나다. 네. 아니, 로봇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로봇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할 건지 혹은 하드웨어에 투자를 할 건지 혹은 활용처를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전자기기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로봇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송이나 수송, 사람의 힘이 많이 드는 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굉장히 로봇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로봇만 하더라도 뜯어보면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나 섹터로 좀 로봇 안에서 들어가면 우리 허반석 부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민 부장님께서는 혹시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 소설을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아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우리 가전 제품에서의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상용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정말 로봇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뭐 지정한 목적지까지 이동함으로써 뭐 드론과 로봇을 통한 배달. 근데 이런 물류에 대한 비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류 대란입니다. 물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로봇과 드론으로 배송을 진행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뭐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그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부를 정말 막대한 그 물류 시장의 그 부의 이동이 그 로봇과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슈는 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찌됐건 이제 끝이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네. 어찌됐건 생명 연장의 꿈을 그렇죠. 언제든지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건 뭐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건 인간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꿈 중에 하나는 오래 생명 사는 연장입니다. 거죠. 네. 내가 오랫동안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바이오 기술들 혹은 지금의 이제 의료 진단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엑스레이나 뭐 CT나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 뭐
인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착오로 인해서 네. 뭐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포착을 못한다든가 이런 또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초기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의료 데이터들을 수집하다 보면은 그냥 검사 결과만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모든 질병들, 예상되는 질병들 혹은 지금 앓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뭐 공개가 되는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도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정말 면밀하게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네. 정말 파악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서 좀 저의 건강 상태를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돈이 있건 없건 돈이 부자건 아니건 나이가 젊건 어리건 간에 이런 생명 연장, 바이오와 연결된 인공지능과 이 로봇에 대한 그 부가가치는 앞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좀 앞으로 이제 소설이 좀 가미되긴 했지만 네, 이룰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와 관련돼서 조금 더 협업이 일어난다면 로봇 산업도 굉장히 또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기업이 있나요? 지금 혹시 로봇과 관련돼서 네. 의료기기에 좀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기업이나 네, 종목이 이제 있다면? 빅데이터를 의료 데이터에 이제 취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가 원래는 이제 병원마다 이제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네. 신상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그런 개인 정보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개인 정보보다는 우리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QR 코드 다 찍어야 되고 우리 그렇죠. 개인 정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개인 정보보다는 대의를 위한 생명을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결이 돼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상장사들이 지금 의료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 발달되면은 네네. 정말 뭐 그런 데이터들을 딥러닝만 통하면 기술은 있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합숙시키면 됩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이들에게 인식시켜서 암이 걸렸을 때 어떤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이건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우리 인공지능에게 딥러닝을 시켜준다면 네, 앞으로 새롭게 네,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체킹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상업화가 된 기업은 없지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의료 데이터 규제가 좀 강한 상황이지만 네네.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풀리게 되었을 때 관련된 산업 도전하는 기업들의 또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로봇에서 시작을 했는데 빅데이터 관련돼서 이런 게 투자에 봄직하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뭐 통신 관련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방송 중에 다룬 바가 많은데요.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나 시황이 궁금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언급을 해주신 대장주 종목들을 필두로 여러 종목들이 손에 좀 꼽잖아요. 로보라고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느낌이 온다든지 하고 찾아보면 다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직접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미 전체적으로 다 오른 상황에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로봇 관련주 혹시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장님들 의견을 좀 여쭐게요. 뭐 일단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남았어요. 저는 이제 신기한 게 네. 2005년 당시에 급등을 나서. 같이 했던 그 테마들 중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종목들이 그래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상장 폐지가 되고 사라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가 뭐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테마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상장 폐지가 되고 없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살아남았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찌됐든 뭐 기업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렇죠, 일단 돈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장 폐지 테마주는 접근할 때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 요것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관리 종목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저는 내일 당장 상패만 안 되면 오늘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 또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긴 시간을 함께 하셔야 될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상장 폐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아까 뭐 민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좀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그런 소설을 또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가 사라져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자. 그리고 기업들이 소형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회사에 돈이 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라든지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런 악재들이 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추세적인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상승하는 흐름, 어차피 기대감, 모멘텀이 이제 그런 주식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결국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많이 올라서 팔아야겠구나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이 상판만 안 된다라면 테마주는 모멘텀과 이슈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소형주 그리고 또는 회사의 돈이 적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났을 때에 투자자로서의 수익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산업의 방향성은 확고합니다. 로봇,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6G, 반도체, 메타버스를 하나의 나무로 잡아서 뿌리, 줄기, 열매까지도 다 어우러져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엔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장성이라는 것은 마켓 파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성 부분에서는 앞서서 언급해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대감에 오른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지속 기업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단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삼성이 여기를 투자할까 또는 인수할까 M&A에 대한 기대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M&A를 할 때에 이 기업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M&A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후공정, 전공정, 뭐 블랭크 마스크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삼성이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로봇 기업들을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실 때에도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득이 언제쯤 날 것인가 그 부분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로봇 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 특히 이 AI와 관련된 융복합 기술들은 해외 선진 기업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국내에서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있으면 관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품도 들어갈 텐데 로봇은 겉에 포장을 해주는 플라스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로봇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로봇 안에도 센서가 들어가고요. 로봇 안에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로봇 안에도 모터나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품 쪽으로도 로봇과 연계된 기업들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자동차 하면 전기자동차에 특화된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현실화될 때에는 로봇 관련 부품주들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공부할 거리를 한번 던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관련돼서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목조목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소재들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민 부장님도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일단 뭐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한 뭐 관리 종목보다는 그래도 우리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이제 뭐 신용이 가능한 종목으로 앞에 이제 신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재무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자 뭐 흑자 기록하고 적자 기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뭐 당장에 기업 종속에 대한 문제는 없는 종목들이 신용 타이틀을 걸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로봇 관련주, 뭐 5G 관련주, 보안 관련주 혹은 뭐 반도체 관련주 뭐 여러 가지 로봇에 관련된 그런 뭐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상장 폐지 안 될 종목을 우리가 찾으신다면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좀 신용이 있는 종목들 혹은 흑자를 수년간 기록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트와이스 노래 중에 Yes or 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우리가 좀 변동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바닥에서 사거나 대신에 초입에서 사거나 이렇게 두 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능한 실적 좋고 가능한 망하지 않을 회사 잘 선별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나 어떤 종목들 위주로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인 거잖아요.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야기 때문에 오늘 발제 주제도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M&A를 진행을 한다면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해집니다. 직접 좀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수혜 줄 수 있죠. 맞네요. 그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을 때 네. 이제 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렇게 주가를 유지할 때요. 네. 한동안 주가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20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던 시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대로 떨어졌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게 네. 이제 하만이라는 전장 산업으로 진출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좀 굴지의 기업을 M&A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테마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 탄력은 소형주들이 더 강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상한가 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없지 않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변하면서. 네. 혹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약간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당연한 건데. 오늘 헤드라인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로봇 시장에서 대격돌을 펼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있죠. 헤드라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나름의 분야에서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가전이나 케어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도적인 이슈 몰이가 될 때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 삼성전자가 투자할 만한 회사,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M&A를 단행할 만한 기업들로 이슈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사들을 좀 쪼개보면 LG전자도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괜히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의 대장인데 여기는 LG전자와 손을 잡았네 이미. 그럼 또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기 전에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 회사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납입한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업보고서 한 번만 열면 다 확인이 되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혹시 엇박자나 헛발을 내딛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 부장님 오늘 첫 야근이자 첫 발제였는데 소감 한마디 짧게 듣고 끝낼게요. 저는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네.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3년 이내에 상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뭐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을 진행하는 이제 업체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남겨드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는 부분들 너무나도 아쉽고 저는 이런 내용들 쌓아두고 있다가 내일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민 부장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민 부장님 출격을 하실 예정이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